출발 증시와에 대해 최리나입니다. 전일 코스피 장중 1980 갔지만 종가상 1960 겨우 지지하면서 약보합세로 끝이 났었죠. 외국인 기관의 변심도 있었고 경기 민감주들 낙폭과대해서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중국 지표가 좋지 않자 윗골이 달면서 상승폭을 많이 줄인 것도 하락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반등할 수 있을까? 간밤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를 보니까 딱히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럽과 뉴욕 증시 모두 다 그냥 조용하게 끝이 났는데 물론 그 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탓에 급등 부담감이 물론 있었겠죠. 유럽 증시표는 별로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럽 주요 증시는요, 영국 증시가 부활절 연휴로 휴정한 가운데 나머지 국가들은 약보합세로 끝이 났습니다. 장 초반 소매 판매 지표 부진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드라기 총재 추가 부양 발언 소식이 장 후반에 나오자 낙폭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강연회를 통해 앞으로 몇 주 동안 유로존 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표들에 관해 검토할 것이라며 만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는 특별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지난주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1617.50으로 맞춰 사흘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다우만은 약보합이었습니다. 지난 3월 중 6개월 만에 하락했던 미국의 고용 경기 선행 지표 컨퍼런스 보드 고용 추세 지수가 한 달 만에 0.1% 반등하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연일 최고점을 찍고 있는 미국 증시에 대해 앞으로 더 훨씬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럽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면서 지난해 자신들은 유럽에 관한 투자를 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어제 귀환했던 경기 민감주들의 오늘 흐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5월 7일 우리장 개장에 앞서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볼까 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훈 부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공략 종목이었던 크루셜텍 2% 정도 시초가 대비 오르긴 했었는데 아직 목표가는 아닌 듯합니다. 그냥 보유할까요? 네, 크루셜텍 주종시마다 매수 기회가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을 하고 있고 지난 2010년과 2011년 그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지금 올해 실적 대비해서 저점 밸류에이션 21,0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말씀드리겠고요. 크루셜텍 2분기부터 지문인식 기능이 추가된 옵티컬 트랩헤드 매출 본격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저가 매수의 기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는 AS 들어왔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이 전일 호실적을 발표한 모바일 게임주 컴투스라면서요. 네, 컴투스가 그동안 그 1분기 실적 우려 때문에 기관 매도수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었고, 하지만 예상 외로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실적 발표를 했고, 반대로 지금 기회가 어제 거래가 좀 많이 터지면서 매물들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는 판단에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컴투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컴투스는 그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체고요. 99년도에 국내 최초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11년 기준 모바일 게임 시장 점유율은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바일 게임 수출 부분이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 게임 산업의 특성상 그 게임의 흥행 여부가 회사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 실적 예상치 부합입니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0% 증가한 249억과 영업이익은 1680% 증가한 51억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정확히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의 1분기 실적 우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상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그 견조한 매출 기반 유지와 이 신작 출시 효과로 인해서 1분기에 견조한 실적 성장을 좀 보였습니다. 히트게임인 타이니팜은 3월 초까지 국내 그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기준 10에서 20위권 내를 유지했던 모습이고, 1분기에 약 5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월 초에 출시된 히어로 주어 4 카카오는 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국내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10위권 내에 랭크되면서 매출 호조를 보였고요. 현재도 10위권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은 판교 사옥, 취득 관련 수익 배당금 48억이 영업외 수익으로 반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0% 증가한 85억을 역시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두 번째는 시장 출시 모멘텀 확대입니다. 2분기부터 이 전분기 대비 이 전략 게임 출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스포츠 게임인 골프스타와 빅피싱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다음 달에는 그 롤플레잉 게임인 그 위자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신작 모멘텀이 이 상반기 대비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연간 약 50종의 게임을 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체 게임 개발은 한 30여 종이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 대비해서 이 하반기에 분기별 10종에 달하는 자체 개발 게임 출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올해도 역시 고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부합했기 때문에 올해 전망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손익도 30% 증가한 2,266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2년 후에는 올해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 주가가 PER 20배 정도 수준입니다. 2년 평균 PER 30배 수준이고, 보수적으로 지난해 PER 24배 적용하더라도 63,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성장성까지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30배 이상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컴투스 어제 실적 발표를 계기로 저가 매수 기회가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해서 오늘 주가 공약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호실적 발표 장중 10% 정도 급등하다가 종가는 3.9% 정도 상승으로 마쳤는데 기관은 여전히 파는 종목이더라고요. 괜찮겠죠? 오늘 가격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게임 업종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게임 비례는 컴투스 올해 1, 4분기 실적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만 1, 4분기가 예상치를 부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따라가겠다라고 판단이 좀 됐었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55,000원에서 6만원 밴드를 좀 크게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8,000원 하위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 우려 해소됐기 때문에 추천하셨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컴투스 설명 들어봤습니다. 강정훈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월 7일 화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어제 재료로만 보면요, 물론 외국인 기관 다 장중 파는 것으로 전환을 해서 아쉬움이 남기기도 했지만 미국의 고용 서프라이즈에도 오르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지표 부진 때문에 많이 좀 급등했었던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폭도 종가상 조금은 제한적으로 끝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간밤에 아무 일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 우리 내부적인 힘으로만 움직여야 할 텐데 과연 어떻게 개장하고 있을까요? 출발 상황 자세하게 분석 들려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만나봅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함께 하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전일 전강 후약으로 끝나버린 오늘 코스피의 개장 상황 살펴주시죠. 네, 어저께 지수 자체가 하락으로 마감했죠. 특히 이제 아침에 한 0.7% 정도 혹은 0.6% 갭상승 나왔던 거 대비해서 조금 0.3, 4% 하락을 한 거라서 체감 지수는 1%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장이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마감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국내 국내 증시가 요즘에 뭐 해외 증시하고 약간 디커플링 형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어저께 또 체크를 할 수 있었고요. 일단은 1985포인트 근처에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였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저께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제 하루만 가지고 조금 부정적으로 시작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좀 이를 수 있다라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그동안 지난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혹은 한 3, 4월 달에 1980포인트는
2000포인트로 올라갔다가 약간 지지가 되는 자리, 그 자리를 좀 확인시켜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강하게 한 번에 돌파시키기에는 이번에도 약간 힘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쨌든 뭐 아주 강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2주 동안 지수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1900에서부터 1980선까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금 조정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196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혹은 조금 더 올라가지고 197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주가의 기간 조정이 좀 발생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 부분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지금 61선, 121선 그리고 5일선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아직 21선 자리가 지금 40포인트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21선과의 이격도 약간 조절하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기서의 하루 이틀 정도의 관망세, 그러니까 눈치 보기 장세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제 그 이후에 상승 돌파한다면 매물 없이 충분히 2000포인트나 뭐 2030포인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길목이 될 수 있다는 거 여전히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적으로 본다라면은 조금 여전히 아침 상황에서도 외국인 같은 경우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어저께 아침에 올해 정말 얼마 만인지 모르겠지만은 외국인이 아침에 한 1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다가, 물론 종가상으로는 매도로 반전됐지만은 그래도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만 오늘은 또 소폭이 나온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한 200계약 이상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어저께 어쨌든 해외발 이슈가 상당히 좋았고 그렇게 월요일에도 어떤 큰 경제 발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물이 매수가 아니라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 오늘도 선물이 매수가 나온지 매도가 나온지를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관망세가 지금 팽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50만 원대에서 마이너스 0.7% 정도 약보합을 그리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0.5% 마이너스 약보합을 그리고 있고, 나머지도 뭐 전체적으로 뭐 올라온 종목들 포스코라든지 삼성생명, 한국전력 모두 보신다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한 0.3%대 전후로 해가지고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특징적인 건 SK이노베이션이 한 1.3%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만약에 한 152만 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한 160만 원대까지는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에서 주가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는 소폭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하지만 곧바로 다시 하락 반전이 되면서 아직까지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를 받고 있는데 외국인 선물 잘 보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 골든위크 기나긴 시간 끝내고 개장한 일본 증시가 어떻게 출발하나 보니까요. 2% 가까이 1.94% 갭상승을 했네요. 13,960선 정도 라인에서 현재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쉬는 동안 20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런 어떤 모멘텀을 일본이 뒤늦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 받고 있네요. 자, 이번에 코스닥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570부근에서 출발한다고. 네, 오늘은 과연 507선 올라탈 것인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잘하면 오늘 또 신고가 내겠어요. 예. 일단 코스피가 조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라면 코스닥 증시가 570포인트 돌파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본 증시 잠시 얘기했는데요. 상당히 좀 부럽다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힘을 내줄 수 있도록 조금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569포인트가 이제 출발하고 난 이후에 지금 570포인트 돌파를 하려는 그런 시도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560포인트에서 570포인트 잠시 좀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소폭이나마 매수를 하고 있지만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악재가 되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매수로 돌아올지 여부도 한번 동반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다시 한번 나타날 것인가, 그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해서 수급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개인들은 매수를 했었지만 기관은 매도를 했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217억 정도 매도를 했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이 287억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10억 정도 매수 출발. 하지만 기관은 반대로 2억 정도 이제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 초반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수급 집계나 아직 방향성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전강 후양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패턴을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이 기관의 영향성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섹터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아침 쪽에서 현재 강세를 보이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보기기 그리고 기타 제조, 기계 장비, 디지털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게임 섹터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운송 같은 경우에는 운송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주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쪽 섹터도 이제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서울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메가스터들이 현재 약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태웅, 동서, OCI 머티리얼즈, CJ 홈쇼핑,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에 계시는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 연속 폭락하면서 1,090원 위협했었는데 오늘은 소폭 오르고 있다면서 호주 쪽의 금리 결정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원엔 그리고 엔달러 환율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수준에 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어제 종가 대비 50전이 상승한 1,09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94원, 9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다시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인 1,095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시장을 이끈 큰 재료는 없는 가운데 달러원은 여객 시장에서부터 소폭 반등하면서 하방 경직성을 드러냈는데요. 이는 글로벌 달러의 전 방위적인 강세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의 경우 미 고용지표 호재 영향이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99엔대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유로달러의 경우는 유럽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가 추가 완화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상품 통화들은 지난 주말의 경우 미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증시의 강세를 반영하면서 달러화의 다른 상대 통화들보다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지난 밤에는 미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반영되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원화가 달러화 대비 약보합세를 보이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 월간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이후 미 경제의 소프트 패치에 대한 우려는 감소되었고요. 향후 미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일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미 달러화가 전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밤 같은 경우는 유럽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나 또 호주중앙은행의 금리 결정과 같은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친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순수하게 미 연준의 정책적인 측면만을 놓고 보자면 미 연준은 미국의 노동시장의 개선과 함께 물가 수준의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현재 미국의 물가 수준은 정책 목표인 2%와 양적 완화 종료를 위한 조건인 2.5%에 훨씬 못 미치는 1.47%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양적 완화의 축소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곧 미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일 경우 글로벌 달러가 엔화나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겠지만 증시 강세를 반영한 상품 통화들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모두의 영향을 모두 받게 되는 달러 원의 경우는 방향성이 둔화되거나 또는 수급 요인에 의해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대략적인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재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에 발표되는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동결과 인하 전망이 각각 50%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에는 호주 달러와 원화가 동반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1시 반 호주의 금리 결정 여부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옵션 만기일이 코앞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150만 원에 정확히 걸려있는 등 추가적인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1%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코스피는 때문에 1950선 초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작전을 한번 짜볼 텐데요. 고수들의 작전 타임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알파라이징 스탁에 계시는 정재훈 실장님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전일에도 오후장 힘 빠지면서 끝났는데 오늘 좀 조용한 가운데 힘이 더 빠져버리는 아침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미국 시장이 혼조세를 좀 보이긴 했었지만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전날 좀 힘없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금요일 오전 시장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일단 양호하게 좀 출발을 했다가 거래소 시장은 좀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약 강보합세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좀 수급적인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매수세가 들어와 주지를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아쉬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투자나 혹은 트레이딩을 할 때 일단 유의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거의 뭐 실적 발표가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대형 섹터들과 중소형 섹터들 위주로 좀 나눠보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느냐 아니면 실적 발표가 나왔느냐 이 부분들을 놓고서 일단 투자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적 부분들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매물에 대한 부담, 일단 차익 매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고 발표가 끝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끝난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었었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중소형 섹터들, 일단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만약에 예상보다 안 좋은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되었다면은 반대로 실망 매물이 좀 추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실적 발표가 끝난 그런 부분들,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안을 해드릴 종목을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동양강철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일단 실적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일단 1분기 예상보다 좀 높은 실적 발표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최근에 그런 모습들과 연계돼서 주가는 좀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좀 증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향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2010년도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이후에 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요. 일단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양호하게 실적이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현재 2,835원에 1.4%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2,800원 정도 부분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3,1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로는 2,6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까지 주셨네요. 지금까지 알파라이징 스탁 정지훈 실장님의 작전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외국인 기관 양매도 속에 코스피는 1960선 어제 겨우 지켰지만 오늘 아침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도 이제 빠져나가고 외국인만 사는데 570 바로 직전에 와 있어서 코스닥만큼은 빨간불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이제 거래소 쪽 특징주 살펴보죠. 삼성전자가 오늘 150만 원이 좀 위태한 가운데 LGU 플러스 통신주가 다시 치고 나오네요. 네, 통신주가 지금 LGU 플러스 지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가 한 4%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전체적인 다른 통신주들은 뭐 보합권 정도, 그러니까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는 보합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제가 LGU 플러스를 지난주 이 시간대쯤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때 9,000원, 만원이 돌파가 되게 되면 12,000원이나 거기까지 매물 없이 신고가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왔네요. 예, 그 모습이 뭐 불과 이틀 만에 올라가죠.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도 갔었고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 빨리 오는 바람에 대응을 못하신 분들, 뭐 신규 매수를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는 부분들. 다만 여기서 뭐 지난주 금요일이나 목요일처럼 뭐 상한가나 뭐 한 10%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올라가더라도 약간 점진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는 부분들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다만 이제 우리가 SK텔레콤의 주가를 본다라면은 지금 제가 보기엔 SK텔레콤이 여기 한 10
한 6만 원대, 16만 원대에 돌파를 하고 나서 한번 강하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는 약간 기간 조정을 주면서 N자형으로 올라갔던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LG U+가 어떻게 보면 SK텔레콤의 1월 달이나 12월 말의 모습하고 지금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신다라면은 한 기간 조정 자체를 한 고 비슷하게 주고 나서 이번에 강하게 돌파되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는 거. 오히려 제가 월봉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월봉에서 보신다라면은 12,000원대에서 12,500원대가 한번 걸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매물이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 LG U+가 2000년에 상장이 돼가지고 13년 만에 역사적인 신고, 물론 이제 2000년 상장됐을 때 17,000원을 갔었지만 그거를 제외한다라면은 실질적인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충분히 매물 없이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수급 역시 그걸 딱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LG U+는 없으신 분들은 눌림목이 발생한다라면은 한번 매수를 좀 해보신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여기서 여기 좀 조정이 나오니까 수익을 내는 전략도 좋겠지만 오히려 좀 더 끌고 가시면서 끝까지 수익을 조금 누리시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약간 시원찮은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죠. 갤럭시 S4가 발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시원찮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만큼 휴대폰,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포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부분들 좀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갤럭시 3 같은 경우 나왔을 때는 되게 혁신적이다 아니면은 새로운 기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뉴스가 회자가 되고 있었는데 갤럭시 4 같은 경우 오히려 약간 단점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3D 게임이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는 뭐 너무 뜨거워서 손을 못 댈 정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약간 제품에 대해서 약간은 좀 완전하게 완제품이 아니라 조금 불안전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생각보다 약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옵션 만기도 앞두고 있지만 오히려 갤럭시 S4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이 주가를 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한 이제 4월 말에 발매가 됐기 때문에 5월 말까지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한 달 지나야지 그 판매가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러한 모습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으로 한번 가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컴투스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관심이 이쪽으로 다시 집중되는 모습인 것도 같은데, 모바일 게임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일 한가까지 이글벳이라는 종목이 갔었었는데, 백신주 오늘 어떤지, 대한유팜이라는 종목은 오늘 또 갑자기 급등하더라고요. 그 밖에 다른 특징주도 조금 더 챙겨주세요. 네, 일단은 모바일 게임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조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게임즈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상위 섹터에 좀 랭크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와서 조금 어제 같은 컴투스의 실적 발표도 있었죠. 1분기 실적이 상당히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는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이제는 뭐 신작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손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3일 연속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고, 그리고 아울러 카톡의 어떤 런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그 야구 시즌이 좀 되다 보니까 야구 게임이 현재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뭐 스마트폰 게임인 다크 어벤져 같은 게임들이 글로벌 애플 앱스토어에 런칭이 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작년 같은 경우도 게임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죠. 10월달까지 2012년 10월달까지 게임들이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어쨌든 국내에 어떤 신작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이 유발이 되게 되면서 강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신규 게임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NC스포츠가 지금 현재 중국에 런칭이 계획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온라인 쪽보다는 모바일 게임 쪽에 좀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추가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있는 모바일 게임 쪽으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실적이라든지 신작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압축을 하게 되면서 모바일 게임주 내에서도 어떤 전체적 접근보다는 어떤 구분적인 어떤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분들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뭐 바른손 게임즈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있던 부분들,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0.7% 정도 강세를 보이겠다는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추세가 이제 아래쪽보다는 이제 위쪽으로 전체적으로 돌려졌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백신주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백신주 같은 경우 조금 다행이라 봐야 되겠죠. 뭐 중국에서 베이징 그리고 대만 쪽까지 감염자가 발생을 했지만 그 이상 어떤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 조금 뭐 백신주의 악재라면 악재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뭐 어떤 그 주식시장 어떤 테마를 떠나게 된다면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쪽 2차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글벳을 보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떻게 보게 된다면 거래량이 상당히 아래쪽을 보시게 된다면 거래량이 유발이 되게 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손바뀜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추가적인 어떤 그 감염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본다면은 기존의 매수 세력이 빠져나가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좀 떠넘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걱정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눌림목이라고 해서 덥석 접근하시기보다는 앞으로 뉴스에 테마는 항상 뉴스에 움직이죠.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AI에 대해서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세에 관한 부분은 1차적으로 1달러가 된 것이 아닌가, 조금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원미디어 보도록 할게요. 올해 들어와서 이번 정권 들어와서 뭐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대원미디어 어떤 그 중요한 캐릭터가 곤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곤 캐릭터가 해외 진출에 대한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뮤지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이 곤이라는 콘텐츠를 키우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번 정권에서 밀고 있다는 부분과 맞물리는 어떤 두 가지 효과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2% 정도 올라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 2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추세가 완만하게 우상향 쪽으로 지금 현재 옮겨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키포인트는 11,500원 정도 가입권이 좀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바이오 그리고 콘텐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을 볼 때 오늘 급등하고 있는 부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추세가 위쪽으로, 그러니까 우상향 쪽으로 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어떤 선별적인 접근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사실 전일 태양광주가 전반적으로 강했지만 오성 LST 그리고 웅진에너지 모두 상한가에 끝이 났었거든요. 근데 오성 LST의 경우만 뭐 떼놓고 봐도 오늘 추가적으로 6%나 더 급등합니다. 전반적으로 태양광주가 추가 상승하는데 네. 와, 이제 바닥 찍고 진짜 가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좀 뉴스 하나가 나왔죠. EU에서 그 중국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징벌적 관세를 추진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게 조금 과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오성 LST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뭐 1,455원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3,600원 전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란 그런 부분들이 호재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차적으로 수요는 증가하지 않겠지만 공급 축소로 인한 어떤 구조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그런 인식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인식 속에서 어떤 개별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조금은 테마적으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지금 하락 전환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단기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닥을 다졌다. 그 이상 그 이하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다시 거래소로 좀 들어와서 특징주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일본장이 개장을 했는데 다시금 엔화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는 소식 때문인지 오늘 자동차주가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폭언 파문이 있었던 남양유업 오늘까지 무려 4거래일 연속 내림세네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많이 올라왔죠. 물론 그렇죠. 뭐가 올라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아차 같은 건 차트인데요. 지금 49,000원에서 57,000원대까지 거의 한 15%
정도 올라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로 어쨌든 한 17만 6천 원대에서 20만 원 돌파시켰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악재로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한번 올라오고 나서 거기서 이제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과거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주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열이면 한 9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기술적 상승이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 놓여 있다라는 거 열어놓으셨으면 좋겠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실적 쇼크를 당하고 나서 24만 5천 원대에서 26만 원대까지 올라오고, 21선하고의 이격 조절을 좀 마무리하고 나서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 조정이 발생하고 나야지 뭐 추가적으로 다시 올라갈지 여부를 좀 체크할 수 있다는 거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특징주를 좀 말씀드리자면, 메일 유업 같은 경우가 남양 유업이죠. 남양 유업이 어저께 같은 경우는 낙폭이 컸다가 약간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다시 어저께 하락폭을 다시 좀 키우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한 108만 원대 놓여주고 있는데, 뭐 사태가 조금 더 파문이 확산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이게 3년 전, 어떻게 보면 3년 전의 영상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나오는 거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거 어떤 기폭제로 작용을 하면서 뭐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또 알고 보니까 또 지난 2일인가요? 그때 또 압수수색도 들어갔었다는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오늘 다시 실망감으로 인해서 한 108만 원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뭐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남양 유업이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부도가 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일단은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해 본다라면, 여기서의 뭐 기간 조정은 조금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들,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105만 원대까지는 약간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거, 혹은 100만 원 초반대까지는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뭐 실적 때문에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그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흘러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어저께 우리가 얘기했던 뭐 메일유업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호재를 작용할 수 있겠느냐? 물론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얼마나 작용할 수 있을 것이냐? 모든 시장 캐파 자체가 남양유업이 만약에 뭐 50% 차지했다라면, 예를 들어서요, 뭐 그게 갑자기 20% 확 줄어들어 버리고 나머지 30%를 메일유업이 다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유가 제공 업체들이 가져간다라면은 호재로 작용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 판단하기에는 너무 섣부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만으로 주가를 올라왔을 때는 충분히 다시금 눌릴 수 있다라는 거 좀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한미 연합훈련,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뭐 한 알이라도 날아오면은 반격하겠다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는데, 때문에 남북의 긴장 다시 고조되고 이제 방산주 어떤지요? 일단은 뭐 대장주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펙커가 지금 현재 5%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전에 어떤 그 북핵 위기라든지 거기에 대비해서는 조금 파급 효과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스펙커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는 하지만은 방산주 전체적으로 커다란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일시적인 어떤 흐름으로 조금 일적인 테마, 그리고 일적인 뉴스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단은 그 한미 연합훈련도 중요하겠지만, 개성공단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남북 경협지, 그리고 방위 사업체에서 방향이 좀 결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어떤 그 개성공단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어떤 그 북한의 위협은 그 작은 팩트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아침에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스펙하고 5% 정도, 그리고 비텍이 1.8%, 뭐 MD스테크가 1% 정도,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코스피가요, 그래도 낙폭을 1953선까지 갔었다가 69근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코스닥은 참고로 570을 이미 되찾았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수급 특징주 보고 오늘장 조언까지 듣겠습니다. 네, 거래소 수급 특징주 먼저 보여드립니다. 외국인이 뭘 팔고 전일 뭘 샀는지. 자, SK 하이닉스 팔았네요. 하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는 샀고 삼성전기도 샀습니다. 고려아연과 포스코를 같이 매수한 것도 아주 특징적이었고, LG전자를 연일 좀 정리하는 흐름, 그리고 LG화학도 전일 반등했지만 외국인은 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의 매매 패턴 한번 볼까요?
네, 역시 전일 집계입니다. 현대중공업을 팔았지만 여전히 코덱스 레버리지를 계속해서 매수하는 흐름, 그리고 LG화학이 외국인들 판 종목으로 나왔으나 기관의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으로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네요. SK이노베이션, 기관이 전일 많이 샀던 것 같고 현대건설과 KCC 등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 기관이 혹은 외국인이 샀던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기관이 네 번째로 정리한 쪽이 소폭이지만 삼성전자였던 것도 특징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기관의 같이 좀 팔았군요. 네, 유 대표님 분석 들어보죠. 네, 일단은 뭐 어저께 같은 경우, 어저께 혹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은 지난 금요일까지 약간 낙폭과대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조금 일부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특별한 특징을 찾아보기 좀 힘들었다. 왜냐면 시장 자체가 네.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반짝 올라왔다가 쭉 흘러내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도 정리하는 것이었고 또 그동안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잡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특징을 찾기 어려웠지만은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 여전히 약간은 이제 음식료라든지 전기전자 쪽에 조금을 더 비중을 두고 매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싶으면서 약간 화학주라든지 건설주, 약간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매수를 했다는 부분들을 그나마도 좀 찾아볼 수 있다라면은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엔 오늘 장 한마디는 일단 외국인 선물 매수가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어저께도 결국에는 장중에 플러스가 나왔지만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주일 동안 외국인 선물 자체가 계속해서 매도로 일관되면서 어저께 좀 시장을 압박을 줬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된다는 부분들, 최소한 2,000계약 이상 매수가 들어와 줘야지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선물 매도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한 3, 4천 계약 매도가 나온다면 더 이상 매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한 3천 계약 이상 2, 3천 계약 이상 매수가 들어오든가 아예 매도가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가 보여줘야지 어정쩡한 매도나 매수보다는 큰 폭의 매수가 좋다라는 거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외국인들의 현물도 중요하지만 선물 쪽 오늘 수급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일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 보고 우리 정 팀장님의 조언까지 듣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전일 수급 특징주입니다. 외국인들이 뭘 팔고 뭘 샀는지. 전일 외국인들이 매수해 주었었죠, 코스닥을요. 매수한 쪽을 먼저 보면요. 셀트리온과 파트론과 차바이오엔, 그 밖에도 노무바이오, 마크로젠, 파트론 빼고는 바이오로 소위 2배가 되었네요. 자, 매수 쪽만 저희가 가파르게 좀 살펴드렸습니다. 매도도 빠르게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역시 어떤 매매가 일어났는지 보면요. 기관은 전일까지 나흘 연속 팔았는데 SM에 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를 전일 또 가장 많이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엔터주를 계속해서 파는 그런 기관이에요. 컴투스 두 번째로 역시 정리하고 있고, 서울반도체를 정리, CJENM과 ELK도 팔았지만 게임빌, 컴투스 팔았지만 게임빌 샀고요. SK 브로드밴드도 연일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네, 네. 어떤 특징이 좀 보여지시는지요? 네, 방금 설명 다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바이오 관련주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소형 제약사 쪽으로 매수를 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반등이 좀 크게 나오는 성강밴드라든지 그리고 비아트론, 게임빌, 파라다이스 추세가 괜찮은 종목들 쪽으로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주라든지 그 실적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는 게 장점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그 기관 매도 쪽인데요. 기관 매도 쪽에 그 최근에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 쪽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리고 미디어 플렉스 쪽은 매수가 들어갔고요. 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섹터 쪽에서도 지금 이제 가수 중심이 된 엔터테인먼트는 팔고 있고, 그리고 어떤 연기자라든지 그리고 영화 쪽에 중심이 된 엔터테인먼트는 사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올장 한마디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바이오, 게임과 같은 기관 매수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수주라든지 신작이라든지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꼽아보게 되자면 NC소프트라든지 액터즈소프트, 위메이드, 드래곤플라이 같이 안정적으로 우상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테마 쪽은 제대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 쪽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조금 안정적인 수익을 좀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내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 들어봤는데 유창희 대표님, 정태근 팀장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밤 10시에 방송되는 서울경제TV 간판 프로그램이죠. 바로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를 살펴보고요. 또 관심주와 공약주 AS하는 시간 함께 가져봅니다. 네, 전일에는 나무느 멘토와 신창한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는데요. 먼저 나무느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해봅니다. 네, 나무느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두 자릿대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는데요. 먼저 LGU 플러스 41%대의 수익률입니다. 현재 보유하자라는 의견 살펴주셨고요. 이어서 골프존이 11%, 외 GKL이 4%, 한전기술과 GS 리테일 역시 흐름이 좋습니다. 각각 2%와 1.5%, 의견은 모두 보유하자라는 의견 살펴주셨습니다. 이어서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체로 하락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1.7%의 하락 흐름이고요. 삼성 SDI가 가장 많이 밀립니다. 마이너스 6%. 다만 이 낙폭을 조금 줄여가는 양상인데요. 포스코가 마이너스 7%, LG화학이 마이너스 1%. 의견은 모두 보유하자라는 의견 살펴주셨고요. 대우건설은 신규 편입된 종목입니다. 네, 이어서 이 다음은 오늘 출연자들의 승천주를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나무늘 멘토는 신규 관심주가 없었고요. 신창한 멘토는 신규 관심주 제시해주셨습니다. 바로 대우건설 살펴주셨는데요. 간략하게 1분기 실적 동향 살펴보면 매출액이 2조 315억 원으로 25%가량 성장한 건설주입니다. 현재 매수가는 시초가를 나타내주셨습니다. 시초가 오늘 7,670원에 시작을 했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오늘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어서 대우건설의 현재가 흐름 살펴볼 텐데요. 현재 대우건설 보합권입니다. 7,61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신창한 멘토 연결해서 오늘 대우건설에 대한 자세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국 씨. 네, 현재는 보합권에서 흐름인데요. 대우건설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주시죠. 예, 여러분, 일단 저 종목은 매수해가지고 6개월 기다릴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일단 하지 마라. 일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을 버틸 수 있는 분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번에 건설주가 해외 리스크로 주가가 하락을 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우건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없고요. 특히 실적의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은 여러분 아다시피 주택 부분이 크게 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SOC 투자에 강한데 최근에 주택 부분의 건설주들이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우건설은 토목 관련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점 매수에 유효한 모양이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대우건설은 8,000원 이하사가 만원 파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낙폭 과대도 너무 심한 낙폭 과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퍼나 그리고 현재 모든 지표로 봤을 때 건설주 중에 지금 대우건설이 퍼가 한 16 정도 되고 EPS가 431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비율도 굉장히 낮고요. 이게 대용가가 6,000원이에요. 대용가가 6,000원이다. 굉장히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낮은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격대에서 저점 매수는 유효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거래량도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대우건설은 저점에 사가지고 6개월 탁하니 갖고 계시면 기본적으로 30-40%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께서 내가 계좌에 리스크가 많이 손해가 많다 이런 분들 사가지고 계좌를 덮고 계시면 분명히 6개월 전에 이 주식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매수하셔가지고 6개월 못 기다리실 분은 절대 매수하지 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천음 신창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우건설 저점 매수 구간에 들어있다 6개월 정도 보유하고 가시면 30-40%의 수익률을 자랑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승승장구하고 있는 코스닥의 종목이 하나 있죠. SK 브로드밴드인데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왔으니까 관심 갖고 계신 분들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찾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으로 가볼까요? 김동섭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 솔깃한 발언을 했더군요. 지금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지만 장기간 더 많이 오를 거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제가 볼 때도 추가 상승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은 그 악재를 딛고 일어서면서 악재를 해결하면서 주가가 가거든요. 근데 미국은 유동성을 그렇게 많이 풀었어도 아직 실업률이 7.5% 상태라는 거죠. 거의 7%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계속 개선될 때마다 주가는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직 실물 경제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살아나면 또한 지표가 좋아진다 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 다 진입을 못했어요. 지난번에 1차, 3차 양적 완화까지 해줄 때 전체 금액의 약 18% 정도가 시장에 유입이 된 상태고 추가적 유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유로존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해서 지난번 20에서 물량을 풀어준 거에 대한 금액을 풀어준 거를 시장으로 다시 흘러가게끔 하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의 이 모습을 미국에서 만약에 답습한다 그러면 미국에도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가 연준이 재예치돼 있거든요. 그 돈을 풀어주는 작업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유동성이 추가로 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로 본다면 지금 미국이 15,000원을 장중에 찍었다고 한들 신고가를 갱신했으나 추가적 상승을 열어두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 방송에서 그 미국 지수를 한 15,400까지 얘기했었는데 정정을 할 겁니다. 16,800까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일단 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주가가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할 수 있고요. 특히 무디스라든가 S&P가 지금 미국 재무부로부터 법무부로부터 상당히 좀 어려움을 처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질주라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주가가 결코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뉴욕 증시에 대한 전망치를 또 개인적으로 올려잡아 주셨는데 그렇지만 버핏은 채권 투자는 하지 말라는 쪽으로 얘기했다고 하고 러시아 채권 시장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현재 출렁이고 있다는데 두 얘기 같이 좀 들어볼까요? 그 채권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지난번 1994년도인가 아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리를 3%에서 6%까지 끌어올리는데 걸린 시간이 1년밖에 안 걸렸었죠. 그때 채권 시장은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가가 좋아지면 결국 추구 전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채권에서 얻는 수익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좋아질 상황이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걸 하고 양적 완화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채권 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은 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러시아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22일 날인가요? 푸틴 대통령이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전 세계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경기 부양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어렵다라는 식이었는데 러시아의 루블화도 기축통화 아닙니다. 그래도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세계적 흐름은 경기 부양이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먼저 시작했지만 지금 따라가는 나라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일단 시장은 아직도 상승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자동차 주식들이 다시 한번 부진한데 엔화 약세가 다시 재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율 전문가로 골드만삭스에 입사해서 회장까지 지낸 짐 오닐 회장이 엔화 약세는 계속될 거라고 120엔까지의 진입을 예상했다는데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요? 120엔대까지는 아마 가능할 겁니다. 일본 내 수요가 회복 추진이 보이고 있고 또 미국 경기가 호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급격히 강세로 바뀔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았거든요. 근데 120엔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할 거냐 그런다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짐오닐 씨가 제기한 것은 뭐냐면 18개월이라는 기간을 뒀죠. 18개월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엔화도 역시 차트라는 게 존재하는데 차트의 상승 각도가 너무 가파르죠. 가파른 것은 항상 이격을 벌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92엔대까지 갔다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요. 단기적으로는 102엔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120엔대까지는 저항이 너무 만만치 않아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일본이 120엔대 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국내도 결국 맞불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필수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조원구입니다. 전에 삼성전자가 쉬었지만 경기 민감주가 올라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한번 크게 모색을 하는 흐름, 그거는 참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 엔저 우려 때문에 자동차주가 미끄러지고 있거든요. 수급도 아직은 좀 꼬여 있는 것 같고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조정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라요. 미국도 애플이 시장을 이끌어준 다음에 애플의 시가총액을 다른 기업으로 나눠주면서 신고가를 쳤거든요. 우리나라도 역시 그 상황이 나와야 한다고 보죠. 그런 낙폭과대주 역시 화학주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고요. 자동차는 엔저로에서 빠지고 있지만 과거 124엔대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일시적인 우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한다면 저가 매수에 가능하다. 그러나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상당폭 내려올 때마다 주워 담아놓으면 주가가 상승할 때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자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중요하죠. 외국인들이 귀환을 못하고 있지만 기관들이 받쳐준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외국인이 귀환했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장세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 매수만 유지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아직 안 들어왔지만 기관 있으니까 또 버텨볼 만하겠네요. 여전히 낙폭과대주 관심 갖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김동섭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자동차주가 말씀드린 대로 좀 부진한 가운데 코스피는 1960선을 반납했습니다. 조금 좋아 보이는 쪽은 코스닥인 것 같은데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